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강동숙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하기 전에 건강대학교에서 그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교육부에 그 행정가로 교육 전문직으로 7년여 일하고, 이제 또 그 전에는 특수 교육 현장에서 자폐 아이들, 또 지적장애 아이들 같은 발달장애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 특수교사였다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는 또 각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교육 현장에 오기 전에 NGO 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데서 그 국제 결연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을 후원해주는 그런 결연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이제 격차 해소라 그럴까? 불평등이라 그럴까요?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관심을 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죠. 네. 얼마 전에 저희 대표님이 자강불식이라는 자세로 하자, 그런 말씀하셨는데, 좀 이렇게 쉼없이 끊임없이 달려가서 우리의 힘을 좀 기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구축하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당의 다른 의원들하고 협력해서 조국혁신당에서 가치를 걸고 있는 여러 목표라든지 당명과 당원에 좀 일치되게 잘 열심히 일해보고 싶은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교육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층 이동 사다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소위 말하자면 교육의 사회에서는 이동성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었던 청소년들이지만 이제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일구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의 어떤 수단, 교육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이제 그런 교육에 있어서 이제 교육 혁신을 통해서 골고루 누구나 교육을 통해서 정말 본인의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좀 저희가 구축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전반적인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개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대로 그리고 그 위에 하나하나 법들을 채워서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인권의 민감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골고루 민감성 있게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기술 강국이 되는데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야 되는 차원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또 AI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기도 하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여러 예산들도 편성되고 있긴 한데요. 오히려 자꾸만 그런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지구력도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훨씬 더 이렇게 선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기기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또 ADHD가 더 많이 늘었다는 보고가 있고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한 빌 게이츠도 자녀들은 컴퓨터를 교육 안 하고 어렸을 때는 서책을 읽게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만큼 디지털화된 AI 교육이 너무나 이렇게 실험 없이, 파일럿 테스트가 없이 너무 이렇게 급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데 굉장히 우려점이 있습니다. 이제 1호 법안으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학교에는 코로나 이후에도 특히 더 그러는데 정서행동으로 위기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졌거든요. 우울하고 또 자살 충동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과잉되게 ADHD라든지 품행장애 쪽으로 본인의 어떤 요구를 행동으로 과하게 분출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어떤 통계를 보면은 2017년도에서 2022년, 그러니까 5년간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그 통계를 보니까 그 5년 사이에 ADHD 아이들이 44.4%가 증가됐다고 해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품행장애 유병률이 이제 평균적으로 4%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이런 학생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의 이렇게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선생님들은 굉장히 난감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이 있고, 선생님들은 이미 너무 많이 소진되어 있어요. 할진, 소진, 번아웃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또 이제 우울증 약을 먹는 분들도 있으시고 정신과에 또 다니셔야 된다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만큼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계시는데 선생님들을 위한 법은 제가 이제 차후에 또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학생들의 그런 사회성 문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겪는 거, 그리고 이제 행동에 대한 그 자기 욕구를 보통의 어떤 배려심이 많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해가지고 이기적으로 이제 표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너무 곤란해하고 선생님들도 힘들고 그런 정서행동에 위기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정말 교육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현장 교사도 해봤고 교육부에서도 행정가로도 있어봤고 학교에서도 있어봤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실은 굉장히 여러 군데 그 시민단체들과 조직과 그런 기관에 개입하면서 자문도 하고 도움을 많이 이제 주기도 하고 또 저도 많이 배우기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한 2년 정도 한국 청소년 포럼 나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위기 청소년들, 소위 말하자면 보호 종료 청소년, 청년, 그리고 혹은 또 뭐 심지어는 성매매 아이들,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아이들, 그리고 또 뭐 쉼터에서 이제 잠시 머물러야만 하는 그런 가출 청소년들, 그런 청소년들을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 그리고 시청가들과 오랫동안 이제 함께 의사소통을 해왔어요. 그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 우리 미래 세대에게 내가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여러 인프라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시민단체들,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조직들과 액티브하게 활동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요구들을 다 잘 담아내고 함께 듣고 또 함께 이제 논의하면서 정말 현장에 아주 필요한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특수교사들이 사실 되게 많이 어렵거든요.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괜찮은데 실제로 이제 물어뜯기기도 하고 채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특수교육 실무원 혹은 이제 특수교육 지도사라고도 하는데 그분들하고의 소통이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주호민 그 아이 사건도 보면은 정말 서로 간에 협력해야 될 주체로서가 아니라 서로 너무 이렇게 대립하고 서로 뭔가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뭔가 상치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많이 비춰지기도 하고 또 장애의 친구인 경우에는 좀 너무 이상한 아이로 이렇게 좀 독특하게 이상한 쪽으로 많이 비춰졌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회적 인식이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이 있거든요. 특수교사들은 일반 아이들처럼 20명을 데려다 놓고 아이들을 같이 지도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 4명 정도 보통 이제 두는데요. 이제 한 선생님이 4-5명 혹은 보통 이제 고등학교로 갈수록 더 인원수가 많아집니다. 7명, 6명 그런데요. 그럴 때 그 학급당 인원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법정 인원수죠. 그걸 좀 준수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좀 많이 현장에 배치해 줘야 됩니다. 최근에 그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장애 공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장애 인식 개선, 장애 공감 문화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인식이 되게 중요하기도 해요.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장애 학생들을 대하고 뭔가 친숙하게 뭔가 장애 인식 공감이 되면서 사실 다양성 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별과 배제되는 것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회 인식의 척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학생 인권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고양되어 있으면 그 민감성이 교권을 존중하는 쪽으로도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권의 감수성이 중요한 것이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또 이제 교권도 이제 폐지했다고 하는 경기도에서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각각의 교육 당사자들의
학생이면 학생, 학부모, 또 공무직, 또 교사들 각각 다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겠죠. 학교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사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법들로 이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도 아동인권법도 그렇고요. 아동인권에 관한 학생인권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런 인권을 되게 보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학생인권 조례는 조례대로 존중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학교 교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상승되어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